왜 이탈리아가 과연 그걸 제대로 소각하고 그게 시중에 풀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가능할까? 이 의문부호를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 하면은 또 정말 세계적인 범죄 조직 마피아의 나라잖아요. 하, 범죄 조직이 힘쓰는 나라는 부패한 정말 정치가 부패한 이제 조직. 같이 병합돼서 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저희가 남미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범죄 조직이 이렇게 딱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네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거기는 자기네 왕국이 되는 건 하나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지역만큼은 영원히 이 그쪽 세력에 속을 해서 그래서 못 못 벗어나는 빠져나는 거죠. 거죠. 못 빠져나와요. 군대가 정부 군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치를 정도가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범죄 그렇지. 조직으로 다시 태생적인 조직원이 되는 거지. 조직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희한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정부가 우리한테 해주는 건 없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근데 이 범죄 조직이지만 이 조직이 학교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우리가 힘들 때 도움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지역민들이 뭔가 모르게 이 조직하고 끈끈한 연대감을 가지게 돼요. 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부 쪽에서 이쪽을 소탕을 하러 들어오려고 해도 지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정부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왜 들어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이건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에 마피아가 사실상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몇몇 나라가 나라가 있는데 이탈리아가 대표적이고요. 이탈리아는 심지어 마피아를 그 조사하는 검사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협받고 자꾸 죽으니까 무서우니까 집에 못 가고 그냥 자기가 그 감시 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목숨을 부지하면서 하지만 그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뭐 처벌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는 죽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도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범죄 조직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흔히 우리가 힘없는 정의는 힘없는 정의는 뭐 무력하다, 오히려 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법이 존재하고 정의가 존재함에도 이 불법적인 그 폭력이 이 정의를 전부 다 그 짓눌러 버리는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또 일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즉결 판결 그러니까 마피아 논리죠. 받은 만큼 주고 피는 피로 갚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분들이 계셔. 왜냐면 법으로는 절대 처벌 못 한다는 거지, 저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대체 이놈의 판사들 지네 마음대로야. 그리고 계란 18개 훔친 사람하고 그다음에 정말 아동을 상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하고 어떻게 형량이 같을 수 있냐는 거지. 이제 이게 계속 쌓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면은 나중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직접 응징하겠다. 그렇죠. 내가 직접 탈법으로 법에서 풀어준 저자들을 내가 직접 정의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일단은 그 민간적인 테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백색 테러였고 이러한 테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수의 복수가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상 치안은 사라지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맞아요. 디지털 교도소도 그런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디지털 교도소, 그러니까 사실은 오죽하면 사람들이 신상을 털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사법부가 자기네들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안위만을 챙길 때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검찰에 대한 어떤 불신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오면은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상으로 거기 필요 없어지니까 차라리 거기 없애버려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우리 조직을 살려야지, 우리 조직을 위해야지라고 사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검찰을 마피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경제나 은행을 마피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해왔던 행태가 마피아나 거지. 다름없는 짓거리들을 행해왔다는 거죠. 맞아요. 경제적 정의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맞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걸 합법화하는 행태가 마피아의 전형적인 행태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예전에 막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조합원들, 국민 TV 있을 때 조합원들 만나고 거기에 꼭 아이들 같이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냐. 근데 뭐가 돼도 좋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 근데 이모는 너가 판사도 됐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는 경찰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어떤 사회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직군들 있잖아요. 힘을 좀 가졌다라고 하는 직군들에 저는 우리 진보 진영의 아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시스템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고착화된 거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사람으로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 쳐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바깥에서 계속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가 원한다면 검사도 되고 네가 원한다면 판사도 되라. 네가 원한다면 기자도 되고 PD도 되고 아나운서도 되라. 그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목소리를 내라. 안에서 목소리를 내라. 그러니까 밖에서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욕하는 검사 내가 왜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삼성을 들어가라고 하고 왜 나한테 판검사가 되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라고 했을 때 입국 다물지 마시고 네가 들어가서 그 조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 조직이 바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는 뭐 마피아가 제일 심각한 나라 이탈리아지만 그 다음이 저는 러시아 같고요. 그 다음이 미국 같고 일본 같고 우리 나라 안에도 금융 마피아, 검찰 마피아, 언론 마피아, 또 원전 마피아도 있어. 맞아 원전 마피아도 있다. 뭐 이런 마피아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마피아들을 어떻게든 박멸소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네. 법문으로 좀 들어가서 네. 자, 이 마피아가 EU에서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네,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엔드랑게타가 발행한 채권이 전 세계 곳곳의 투자자들에게 팔렸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이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요. 이탈리아 거대 상업은행인 방카 제네랄리와 연기금,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이 10억 유로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규모죠. 뭐라? 네. 이거 같은 대금 아니야? 1조 3천억 원이 넘는 채권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회계법인 언스트 영이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에서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10억 유로 채권 대부분이 어떤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등급이 매겨지지도 않았고요. 이 스위스 제네바의 투자은행인 CFE가 방카 제네랄리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팔 수 있도록 본인들이 마사지를 한 거예요. 금융상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투자 회사가 자 저희가 굉장히 좋은 상품, 수익성 좋은 상품 하나 만들었어요. 고객님 일단 믿고 투자하시죠. 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개인 입장에서는 이 상품 안에 뭐가 마사지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조직적으로 지금 투자은행 쪽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이나 현대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해갖고 고객들한테 팔던 은행에서 네. 요거는 그 동대문파 동대문파에서 부산 나온 칠성파 뭐 이런 거. 칠성파 채권인데요. 여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이거 사세요라고 하고
사줬다는 거지. 이 돈으로 갖고 무기 밀매를 할지, 매춘 사업을 할지, 마약 사업을 할지 모르는 모르지만, 상황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조 원이라는 돈을 유럽의 투자은행이 범죄 조직에 조달을 해줬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왜 금액이 아까 그 메스암페타인 똑같아. 소매가랑 똑같지? 네.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의 일치겠죠. 예, 우연의 일치겠죠. 예. 원래 이 지구상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거는 그 천문학적으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인데 어찌 됐거나 아무튼 이 스위스 제네바의 투자은행 CFE 측은 무슨 말씀이세요? 범죄 행위와 관련된 어떤 자산도 그 사실을 알면서 매입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니들이 매입해서 돈을 줘야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네. 범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돈을 준 거잖아, 니들은. 자, 그리고 이 투자은행으로부터 마피아 채권을 사들여서 고객에게 판 방카 제네랄리는 사건이 이런 걸로 만들어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남의 돈을 꿔주면서 이 돈이 누가 빌리는 돈이고 뭐에 쓸 건지도 안 물어봐? 그렇게 허술해 은행이? 네. 그랬대요, 자기네 말로는. 그러니까 우린 허술합니다를 진짜 자기 입으로 부은 거지. 이렇게 허술한 은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채권들이요, 이탈리아 보건기관들이 지급하지 않은 서비스 청구 대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의료업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미납 결제 명세서 등을 토대로 채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 의료업체들에게 왜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한창 의료업체들이 막 많은 물품을 납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금 결제가 늦어지니까 일단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땡겨. 나왔어. 그렇지. 받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받으면 돼요. 이게 내 사업구조 나왔네. 이게 뭐냐면요. 의료붕괴 일어나서 그 국가가 의료보험비가 됐든 뭘로 됐든 병원에 지급할 돈을 지급을 못하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마피아가 우리가 대리수금 해줄게. 우리 수금 전문 대행업체하고 그 채권을 산 거야. 그래서 그 채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네. 채권화 시켜 거기다 팔아먹었네. 네. 자기 신용을 활용해서. 이탈리아 정부가 미친놈들이네. 자, 이렇게 정부가 정부 대금이 껴있을 경우에는 이유법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기구가 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 이자율까지 다 보상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채권 중에는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지역의 난민 캠프가 발행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캠프가 사실 지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땡긴 다음에 채권을 팔아넘긴 건데 문제는 이 채권을 범죄 조직이 이거 돈 되겠는데 이러고 싹 먼저 사들인 겁니다. 진짜 악덕 사태인데요. 네. 남의 채권을 대신 이렇게 받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이 채권을 살 때 이거요 반값도 안 쳐주거든요. 그렇죠. 보통 10분의 1로 후려요. 왜냐면 너 못 받을 돈이야 그거 어차피. 그리고 너 이 돈 받으려고 버티다가 너 굶어 죽어. 너 채권 나한테 10분의 1로 팔아면 넘겨요. 연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과거가 떠오르지? 지금 이탈리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당장에 지금 당해놓고 보니까 정부 정상화되기 힘들겠고 그렇죠. 유럽은행에 지원해달라고 했던 1억 유로 택도 없을 것 같고 마피아 조직은 와서 현찰 흔들면서 야 몇 분의 1이라도 이거 받아서 일단 챙겨. 네 채권은 내가 알아서 받을게 라고 해서 넘겨줬던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이러면 마피아가 국가의 재정과 그 세금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먼저 거죠. 땡겨가는 거랑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 또 지방토들이 어제 극심할 때 세금 징수권을 외놈들한테 팔아가지고 그걸로 급한 돈을 메꾸고 이 새끼들이 무지막지한 세금을 들어서 서민의 삶을 갈취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제 국가재정 적자를 기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이 유럽연합 차원에 야 우리 살려줘. 왜 안 살려줘? 빨리 뭔가 채권을 발행을 하든지 어떤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안 주지. 자, 지원금은 독일 찬성. 문제는 뭐냐면은 채권은 안 한다.
독일이 코로나19에 따른 EU 회원국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EU 차원의 공동 채권, 이른바 코로나 본드를 발행해야 된다는 이탈리아 정부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채권 나가면 이 마피아의 배만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니들 정부 힘 없잖아. 결국 우리가 이 채권 발행하면 이거 다 마피아 쪽으로 흘러가는 거 다 알잖아. 그걸 뻔히 알고서 우리가 채권을 왜 발행해? 그래서 독일 정부 차원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사실 그럼 독일이 음. 잘한 거네. 그렇죠. 미국은 투자은행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다른 나라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국채 사들이고 불량 회사채들 사들여가지고 나중에 국가 돈으로 100% 다 받아내갖고 수천 프로, 그러니까 막 200배, 막 150, 250배의 수익을 남기는데 반해서 마피아는 싸게 했네. 자국 기업이라 그랬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마피아가 이런 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마피아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세요. 네. 엔드랑게타? 네. 이번에 이제 그 타겟이 된 엔드랑게타.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 이탈리아 칠성파네? 남부니까? 네. 최근 20년간 급성장한 신흥 마피아라고 합니다. 기업형 코카인 밀매, 돈 세탁, 무기 밀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뭐 이거는 뭐 마피아들이 다 하는 거니까. 자, 중앙 조직이 여러 하부 조직을 거느린 기존 마피아와 달리 수백 개의 독립 파벌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 상봉합약 체제로 쭉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다 각 지역마다 분점이 나뉘어져. 영업을 하고 있는 거네. 독자 경영. 독자적으로. 자,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게 그거잖아요. 어차피 벌면 다 우리 거야. 그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죠. 열심히 하기도 하고 털려도 걔들만 털리는 거죠. 법으로 해도 걔들만 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이 쭉 딸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마피아는 근데 얘들은 다 독립파벌이야. 포도알처럼 딱 떼내는 순간 나머지 포도알은 보호가 되는 멀쩡한 거야. 조직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똑똑한데 미래형이야. 유럽 형사경찰기구 유로폴에 따르면 이 앤드랑게타의 한 해 범죄 수익이 44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9조 3,600억 원. 멋지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4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한 해 범죄 수익이 59조 3,600억 원. 그리고 이 중 80%가 마약 밀매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고요. 남미의 코카인 밀매 조직과 결탁해서 유럽 마약 시장에 공급하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최근에는 전통적인 범죄 사업 대신에 스타트업 기업으로 위장하는 등 합법적인 영역으로까지 진출을 하고 있고요. 영향력 확장을 위해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무이자 대출까지 알선하고 있습니다. 와, 미쳐버리겠네. 정부가 못하는 걸 얘네들은 해줘요. 야, 이 완전 오케이 그 그러네. 태권부의 은행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민들조차도 얘들하고 결탁이 조금 더 될 수밖에 없는 거. 뭐 그렇게 나쁜데 아니네라는 식으로. 아니 정부는 해준 게 뭐 있어. 여기 마피아 조직은 밥도 주고 돈도 빌려주는데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실업률 높은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마피아 뭔가 이렇게 영화에서 이탈리아 마피아를 찌질하게 그리진 않잖아요. 대부도 그렇고 보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조폭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조폭 영화들은 되게 찌질한 조폭들 있는 그대로 모습 다 보여주지만 예전에 못 모르고 어린 친구들은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막 용문신하고 막 들어가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이탈리아에서는 워낙 실업률도 높고 하다 보니까 마피아 조직원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정부 통제가 일단 안 되잖아요. 정부하고 짬짬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의 정치인하고 결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마피아가 지역 선거 운동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에서 뽑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마피아 손아귀 안에 있어요. 이게 의회가 손아귀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검사라든지 경찰직 같은 국가 공무원들은 나름 의무감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 안 되죠. 너무 투철하게 의무를 다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불기에 객이 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나 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개혁을 해볼라 치면 죽어요. 죽고 그걸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뭘 해보려고 치면 바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아이씨 이거 왜 자꾸 우리나라랑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제가 아까 왜 처음에 우리 다뤘던 거 그 암페타민을 주 성분으로 한 캡타곤 이제 그게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된 계기가 카모라라는 마피아의 어떤 그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카모라 조직원들을 잡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베를루스코니라고 이탈리아 총리를 예, 지냈던 총리 여러 번 했던 이탈리아 예. 최고 재벌이죠. 그렇죠. 미디어 재벌인데 이 사람의 지역 당 위원장이 조직원인 거야. 그러니까 몰랐다고 할 수 있겠어 어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 총수가 마피아를 키우는 거지. 음, 아 마피아가 기업 총수를 키웠을까?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아유 형님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후견인과 하수인 관계를 맺는 거죠. 마피아들이 그냥 기업 총수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그 아래를 들어와서 저희가 귀찮은 일들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저한테 뒤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조폭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다. 근데 그렇게 강력한 사람의 측근인데 밝혀졌네요. 검사들이 밝혀내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탈리아 검사들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마피아 우두머리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늘 근사한 차 이렇게 타고 다니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거의 수배령 떨어지거나 또는 굳이 검사들이 쫓지 않아도 얘들은 지네들 또 조직 간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1년 내내 숨어 다니는 삶? 그러니까 돈은 많아도 범죄 조직으로 번 돈은 많아도 실제로 이 사람의 안위가 이렇게 보장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이제 마피아 자체가 두뇌가 없는 아메바 같은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규율에 의해서 무한 생성을 하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가리가 죽든 조직원이 죽든 조직이 해체되든 이 생명이 끊어지진 않아. 조직원 전체를 다 죽인다고 하는 식의 어떤 그 변화가 아니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조직들을 관장하고 있는 뒷배가 대부분 그 나라의 정치 경제를 쥐고 있는 그 나라 최고 실권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그 나라의 지배자가 밤의 지배자를 동시에 주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마피아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테르테 같은 인간은 낮에 대통령으로 태어나서 밤의 밤세계를 극복하고 있는 역 마피아의 인물인 거고,
푸틴이나 뭐 이런 러시아 계통의 마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마피아의 수준을 벗어나서 기업화 해버렸고 국가 자체를 인수해버린 형태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는 민주도 없고 정치도 없고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복지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깡패들이나 양아치 애들이 두려워가지고 삶을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지금 문신하고 칼 든 애들이 길에서 설치고 다녀가지고 수는 없잖아요. 못 살겠다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나마 낫다는 거죠. 근데 양복 입고 멀쩡하게 생긴 아우. 대기업 다닌다고 하는 이런 놈이 하는 짓은 더 비열하고 그렇죠. 더 악랄하고 더 악착같이 차취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지능형으로. 용의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요즘 아예 소식이 없네. 용이 뭐 하고 있을까 진짜. 네. 아무튼 뭐 불법적인 범죄 조직이 이제 나라에 있는 웬만한 기관 사업을 다 헤쳐먹고 심지어 나라의 재정과 세금, 예산을 따먹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그 부도채권, 국가의 부실 금융 권한들을 사들여 가지고 이걸 합법화한 금융시장에서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성공해버린 이탈리아 마피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헤지펀드나 국제 투자자들이라는 투자자 하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체를 까보면은 범죄 수익금마저도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들이고 팔고 그걸로 수익을 배를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뭐 노골적으로 뭐 매춘 펀드, 뭐 무기 밀매 펀드, 많겠지. 뭐 이런 펀드까지 다 나오겠구만. 뭐 장기 밀매 펀드 이런 거. 네, 돈의 이런 노예가 돼가고 있는 유럽 자본주의. 화가 납니다.